언제부턴가 연상호 감독의 작품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섰습니다. 정확하게는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후 질보다는 양에 치우치면서 공장장처럼 영화와 드라마를 찍어내면서부터 연상호 감독에 대한 실망이 누적됐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반응일 뿐이고 정작 넷플릭스에서의 흥행은 꽤 좋았던 편이라 공장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했습니다. 돈 벌려고 만든 작품이 돈을 벌었으면 엄연히 목표를 달성한 거니까 굳이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뜻밖에도 이 와중에 연상호 감독은 고작 2억 원으로 제작한 얼굴이란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넷플릭스에서 한창 잘 나가는 감독이 독립영화 한 편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돈으로 굳이 고생을 자처했다면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걸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몰라도 거대 예산으로 제작하기에는 부담스럽거나 소박하게 평소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걸 하려는 게 아니고서야 애니메이션 시절에 버금가는 환경으로 자처해서 돌아갈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제작비 걱정 없이 여러 작품을 찍었으니 이쯤에서 한 번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바람을 가질 법도 합니다. 제가 제대로 내다본 건진 알 수 없으나 얼굴의 연상호 감독은 모처럼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고 이게 꼭 희소식인 것만은 아닌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넷플릭스에서의 연상호 감독에게 실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보면 넷플릭스에서의 연상호 감독을 좋아하셨던 분은 이 영화에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행여라도 장르가 미스터리라는 것에 현혹돼서 관람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더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국 PD인 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장 기술의 장인인 영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중입니다. 영규는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누구보다 정교한 실력을 가져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불리는 장본인이라 특집으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합니다. 영규의 유일한 가족이자 아들인 동화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동환이 아기였을 때 집을 나갔다고 들었던 어머니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동환은 제대로 된 기억 하나 없이 40년 동안 모르고 산 사람이기에 딱히 슬픈 감정 없이 그저 자식의 도리로 장례를 치릅니다. 이 와중에 생전 본 적 없는 이모들과 사촌 부부가 조문을 왔으나 그 사람들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간 뒤로 만남이나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살아 가족이라고 할 처지도 못 됩니다.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때문에 찾아온 거였고 설상가상 동안의 어머니인 영희를 가리켜 못생겼다는 막말을 연발합니다. 장례식에 와서 저 따위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면 감정이 없던 사람도 불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던 수지는 자신이 준비 중인 다큐멘터리에 자극과 재미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영희의 과거를 조사합니다. 동화는 썩 내키지 않으면서도 수진의 종용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못생겼다는 지적인데다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별명이 붙게 된 기구한 사연까지 듣게 됩니다. 사진 한 장 없어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에 대해 알면 알수록 동화는 불쾌한 감정이 쌓이지만 수진의 욕심 때문에 생전에 영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이어가다가 결국 충격적인 사건과 맞닥뜨립니다. 얼굴은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영희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총 5번의 인터뷰로 나눈 형식은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새로운 시도는 아니긴 한데 얼굴은 연상호 감독답지 않게 굉장히 진득하고 무던하게 전개합니다. 마치 자극과 재미를 추구하면서 타인의 과거를 함부로 파헤치는 데 매달린 수연을 비판이라도 하는 것처럼 전에 없이 서사의 구축에 공을 들여 느린 걸음으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갑니다. 덕분에 영화의 깊이와 완성도는 좋아졌으나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재밌게 볼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연상호 감독 스스로가 자극과 재미에 몰두했던 데 따른 반작용이 생길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전개가 상당히 느리다는 걸 의식했을 정도고 무엇보다도 뻔히 예상되는 과정을 거쳐 결과마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값을 도출하는 탓에 지루하다고 치부하기 십상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이 한동안 그런 작품에 매진했으니 넷플릭스의 작품으로 연상호 감독을 좋아하게 된 관객이라면 얼굴에 인색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의 연상호 감독이 마음에 든다고 한 건 애니메이션에서 영화로 무대를 옮겨 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비로소 증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얼굴에도
세상에 대해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연상호 감독의 특징과 성향이 고스란히 담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던 그런 성질에 반해 좋아했다가 무려 1000만을 돌파한 부산행을 기점으로 보다 대중적인 문법으로 전환했다거나 서사적인 완성도보다 자극에 치중하는 연출 등에 실망해 등을 돌린 경우가 많은 걸로 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애초에 목적이 다르고 기존의 애니메이션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 들어가니까 연상호 감독의 변화를 이해는 하면서도 실망과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던 분들에게 얼굴을 추천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애니메이션 시절만큼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묘사는 볼 수 없으나 반드시 필요할 때는 연상호 감독다운 추악함의 노출을 피하지 않는 데다가 나머지에서는 또 연상호 감독답지 않게 절제로 억누르고 있어 전자가 주는 충격이 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장 좋았던 건 자극이 서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자극만으로 서사를 탄탄하게 만든 연출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종류는 다를지언정 자극을 남발하는 것으로 인해 호불호가 나뉘기도 했지만 얼굴에서는 그간 보기 힘들었던 자제력과 인내심으로 영화가 가진 서사의 힘을 오롯이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더불어 연상호 감독의 그런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훤히 보이는 전개에 때때로 지루해야 하면서도 점차 빠져들 수밖에 없었거니와 결말에 다다라서는 연상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바에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과장 하나 없이 제가 연상호 감독의 작품을 보고 감정적인 울림을 받은 건 돼지의 왕 이후로 처음입니다. 얼굴이 은유적으로 비추고 있는 건 세상의 역사이자 우리나라의 역사며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성격의 주제는 연상호 감독이 여러 작품에서 고집스레 다뤘던 거라 새삼스럽지 않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묘사를 선호하는 탓에 종종 거칠고 투박하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얼굴 또한 자칫하면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연상호 감독은 감히 거부하기 힘들었을 본능의 발동을 끝까지 억누릅니다. 그 결과 이 영화는 영희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희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지에 맞춘 초점이 잠시도 흐트러지지 않아 중의적인 결말의 한 장면으로까지 관객을 유유히 끌고 들어갑니다. 특히 마지막에 내려지는 결정은 지극히 연상호 감독다우면서도 충격보다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캐릭터는 권혜요 씨가 연기한 시각장애인 겸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기적을 일군 영규입니다. 스포일러를 드리고 싶지 않아 말을 아껴야 하는 게 아쉽지만 저는 영규야말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시에 평범한 우리 중 다수를 모델로 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도입부에서 영규가 했던 말이 끝내 교만과 독선에 찌든 자의 착각 또는 부정이라는 게 밝혀지는 걸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도 마냥 1차원적으로 남긴 캐릭터가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고민이 뒤따릅니다. 연상호 감독의 연출 다음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개런티도 받지 않고 흔쾌히 출연한 박정민 씨입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란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얼굴에서는 1인 2역으로 영규의 아들인 동환과 영규의 젊은 시절을 모두 훌륭하게 연기합니다. 연상호 감독의 연출과 제대로 합을 맞췄는지 장례식장에서 무례한 사촌과 이모들을 상대하는 장면에서부터 그 미묘한 감정을 잘 전달하더니 결말에서도 감명 깊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젊은 연기를 연기할 때는 권혜요 씨의 말투와 표정을 옮겨와서 이질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정민 씨 못지않게 좋은 연기로 눈길을 사로잡은 신현빈 씨에게도 기꺼이 박수를 보냅니다. 이 영화에서 신현빈 씨는 선천적인 얼굴 때문에 괴물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영희를 연기했는데 표정 하나 없이 철저하게 그림자로 남으면서도 누구보다 짙은 존재감을 각인합니다. 명색이 배우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연기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지만 한껏 움츠러든 몸짓과 연약하면서도 올곧은 목소리로 얼굴의 진정한 주인공을 완성합니다. 반면에 수진을 연기한 한지연 씨는 안타깝게도 오게티로 남았습니다. 한지연 씨의 연기도 썩 좋진 않았던 데다가 수진이란 캐릭터도 서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이라 무리수를 몇 번 두게 되는 바람에 배우와는 무관하게 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분량이 많진 않아 감상에 큰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여러분도 연상호 감독의 숨겨진 얼굴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